안녕하세요. 서귀포시 천지동 주민자치위원장 오장환입니다. 서귀포에서 나왔고 재판을 하는 건 난 처음 본 거야. 그 포도당 공장에 여기 앉아놨는데 이제 보고 한여름밤의 꿈처럼 아름다운 제주의 마을 천지동은 따뜻한 서귀포에서도 가장 따뜻한 남쪽에 위치해 우리나라에서 제일 빨리 봄을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천지연, 외돌개, 삼매봉 등 천혜의 자연을 눈으로 보고 향기로 맡으며 계절의 다채로움을 느낄 수 있어 제주도 대표 관광지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천지동의 천지는 천지연에서 유래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희망이 흐른 자리, 삶이 움트다. 천지동 영상기억록. 천지동은 서귀포시가 업이던 1980년도 초까지는 없던 곳이었습니다. 1981년 서귀포읍이 서귀포시가 될 때 서귀포 1위, 서홍 1위가 두 개 마을이 한 마을이 되면서 비로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훨씬 이전 기록을 보면 천지동은 물론이고 서귀포시 원도심은 사람 살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숙종 때 탐나슬력도 기록을 보면은 서기진이라는 군사시설이 있었지만은 천지동 일대는 말목장뿐이었습니다. 북쪽으로 2km쯤 올라가면은 홍래에 민가가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서귀포 관광을 대표하는 천지동은 아이러니하게도 천지동만이 전통 문화라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마을이 자연스럽게 탄생하게 된 게 아니기도 했고 마을 문화가 성숙하기도 전에 경제와 산업이 커지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늦어지기 전에 우리만이 기억을 정리하고 그 기록을 토대로 천지동의 문화를 이해하고 다듬는 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지동 주민들의 기억을 정리해 천지동의 기록을 써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천지동의 역사, 저희와 함께 걸어가 보실까요? 길이 나고 광장이 열리다. 뻥이요. 뻥튀기 아저씨의 호령소리. 제철을 맞아 싱그러운 과일과 손맛 담아 버무린 각종 나물, 구수한 참기름 냄새, 물건 흥정하는 상인과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 인심 가득한 추억의 장소, 서귀포 5.1시장의 역사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서귀포가 그 5.1장이 처음에는 저 나폴리 호텔 거기 처음 했습니다. 그것은 55년도에 그 해방돼 가지고 해방돼 가지고 거기 그 나폴리 호텔 근방에 5.1장을 하다가 옛날 중앙파출소 그 자리에 그 뒤에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다음은 매일장에 또 올해 매일장에 갔다가 그 다음에 우리 또 천지동 이 손반천 일로 왔다가 또 다음에 동흥동으로 현재 위치를 간 겁니다. 5.1장은 뭐 또 1000명이 되는 거지. 그때는 장이 5.1장 밖에 없으니 상인들이 제주시에서도 넘어오고 뭐 대정서도 오고 뭐 성산도 상인들이 전부 모였으니까 5.1장에는 1950년대 주민들은 5일에 한 번 열리던 장에 나가 집에서 키운 보리와 메밀,
야채들을 사고 팔며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5일장은 천지동 주민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고 하는데요. 전부 집에서 소량생선을 뭐 텃밭에서 뭐 한 거 이런 것도 갖다 팔고 이렇게 했지, 무슨 뭐 대대적으로 물건 팔거나 그러진 않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상인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부 집에서 가져온 사람이 상인이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게, 5일에 한 번씩만 서니까 쌀 살 사람도 거기에서 사고 5일에 한 번 먹을 거 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시장이 형성된 거예요. 지금 5일장은 형성이 딱 돼가지고 자기 자리가 있지만은 그때는 자기 자리라는 것이 없어. 그래서 장사 조금 빨리 와가지고 장사 좀 될 만한 데 가서 자리 잡아 앉은 그것이 자기 자리가 돼버려, 고정으로. 왜냐면은 내가 지난장에 여기 앉아놨는데 이제 뭐고 왜 여기 와서 앉지 않느냐고 해서 싸움도 하고 뭐 그냥 그 자리다 터가지고 막 싸웠지. 그런데 그래도 몇 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 자리가 돼. 그러니까 앞에 와가지고 자리를 잡아야 돼. 왜 그렇지 않으면 저 멀리 저 끝으로 가서 하면은 끝까지 소비자들이 안 가니까 그 중간에 그 자리 잡으려고 일찍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하지. 그 시절 5일장에서 장사를 하셨던 이화인 할아버지의 기억을 들여다봤습니다. 5일장을 거닐던 주민들은 그때 그 시절을 어떻게 추억하고 있을까요? 그때만 해도 무슨 붕어빵도 없고 무슨 그런 그 생산이 안 되니까 애들 가서 어머니 아버지가 애들한테 사다 준 건 다마사탕이 최고로 인기 애들한테는 인기야. 그 장날은 진짜 어때 잔치 집식으로 모이는 날이야, 모이는 날. 그러니까 그 다른 외지에서 온 사람들도 다 만나게 되고 딱 그 만나는 장소는 다름없지. 그 5일장이라는 것이 옛 추억이야. 옛 추억이 됩니다. 지금도 5일장에는 그 옛 추억 그대로 이제 이 토속 음식을 그런 것을 그대로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5일장에 가면은 가는 일은 순대국이든지 그런 것을 다 하면서 막걸리 한 잔, 탁주 뭐 그렇게 해서 한 잔 먹으면 이런 것이 우리 그 옛 추억이죠. 어머니가 가면 검은 고무신도 사오고.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 거지. 어머니 장에 갔죠. 뭐 막 기다리는 거야. 뭘 사러 올 건가 해가지고. 그러면 고무신, 우리 어렸던 건 검은 고무신만 사줘도 고맙다는 거거든. 서귀포시 도심 속의 장터 5일장. 큰 규모만큼이나 오랜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돌아가고 싶은 그리운 어린 시절의 추억이 원동력이 되어서가 아닐까요? 삶의 희망이 쌓이다. 감귤주 생산지인 제주도가 과거 1960년대에는 고구마를 주로 재배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구마는 제주도민들의 겨울 식량이 되곤 했답니다. 1968년 서귀포에 대규모 포도당 공장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고구마가 썩으면 버려야 했지만 포도당 공장이 준공된 이후로는 고구마를 전분으로 가공해 제과 제빵 및 식품 제조에 쓰일 수 있어 그야말로 안성맞춤이었죠. 그러나 점차 고구마 재배 면적이 줄어들고 공장이 가동을 멈추면서 선일포도당 공장은 동네 꼬마들의 모험심을 자극하는 장소로 변화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이렇게 딱히 놀 게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틈만 나면 이제 개울가 가서 개구리 잡고 이런 놀이를 했었는데 그것도 경쟁이에요. 동네 애들끼리. 그러면은 이제 큰 개구리를 어디 가서 어떻게 잡을까 하다가 모험심에, 그 당시 모험심이 제일 높을 때 모험심에 이 선일 포도장 공장이라는 데를
간 거죠. 근데 거기는 그때 공장 운영을 했던 데도 아니었고 되게 무서운 곳이었죠. 근데 가면 뱀도 많이 나온다. 뭐 그렇지만 큰 개구리 잡으려면 거길 가야 된다 해가지고 그 동네 친구들끼리 모여서 나름 뭐 이렇게 대나무로 무기도 만들고 해서 막 수풀도 헤치면서 해서 갔었는데 그 안에 개구리도 많은데 뱀들도 막 드글드글한 거죠. 그래서 무서워서 막 저희끼리 여기는 올 때가 아니다 하면서 막 이게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선일포도당 공장 일대가 2000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서귀포시가 천지연 폭포 상류에 생태공원을 조성하기로 한 건데요. 바로 지금의 걸매생태공원입니다. 동쪽으로는 정방폭포가 하천이 흐르고 또 서쪽으로는 천지연 폭포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천혜의 아주 그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주변들이 정방폭포 주변도 그렇고 천지연 폭포 물 나는 거기도 그렇고 다 이게 오랫동안 이렇게 생활을 영위하다 보니까 민간 사유지가 많이 이렇게 침범이 되고 해가지고 시민 전체가 공유해야 될 자원인데 개인 사유지로서 이렇게 많이 점유가 되어 있고 이 천지연 폭포 상류를 잘 보호를 해야 또 깨끗한 물이 흘러야 이게 우리 또 천지연 폭포가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폭포이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걸매 지구에 있는 이 사유지들을 매입을 해서 이것을 공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유지던 선일포도당 공장 일대를 서귀포시가 구입해 공장을 철거하고 친환경적인 자연 생태를 보존해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걸매생태공원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걸매공원으로 해가지고 시민들의 휴식도 또 서귀포시의 가장 그 핵심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니까 포도당 공장을 철거해서 거기다가 축구장 2면하고 또 옆에는 노인들을 위한 게이트볼장 8면짜리 그걸 만들었습니다. 걸매생태공원은 계절별로 피어나는 꽃 군락지를 볼 수 있고 특히 봄이 되면 붉은 매화가 흐드러진 장소로 탈바꿈해 지금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서귀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남쪽이고 가장 따뜻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한라산이 막아주니까 겨울철에 최고 온도가 제주시하고도 4도, 5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서귀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은 1월 달에 피는 2월 달에 피는 곳이 매화, 그 다음에 매화가 제일 먼저 피고 그 다음에 그 목련, 이 목련을 매화하고 목련이 서귀포서부터 봄이 온다. 대한민국의 봄은 서귀포서부터 온다. 이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해서 가로수로 또 좀 심고 이 걸매공원은 다 우리 시민들의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와서 마음껏 이용하시고 제주 관광 전성기를 이끌다. 제주 관광의 전성기를 이끌던 관광 황금기의 천지동을 만나볼까요? 88 올림픽 전까지 여행지로는 단연 제주도가 최고 인기였습니다. 그 시절 신혼부부의 사진 속 배경이 대부분 제주도인 걸 보면 말 다 있죠. 하지만 옛 천지동일 때는 말 목장뿐이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유명 관광지가 된 걸까요? 단체 관광이 한창 붐이던 1980년도, 90년대 천지연 폭포, 외돌개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였습니다. 학생들, 회사 연수생들, 마을 주민들까지
제주 여행 갔다 하면은 제주도 그 전지현 폭포 8개를 꼭 방문했던 유명하였습니다. 이후 1960년, 70년대에 정부가 국가 성장을 위해서 관광 산업을 키웠고 제주도에는 서귀포의 불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를 지나면서 비로소 현재의 서귀포시 원도심이 갖추게 됐습니다. 특히 천지동은 서귀포 시청과도 가깝고 시외버스 터미널에 있어서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남조충 고등학교가 있었고 큰 교회가 있었고 중앙팔초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보건소가 있었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유동인구가 많아가지고 숙박업소 잘 돼 있었고 그 다음에 가게도 좀 잘 되는 편이었고 그런 또 버스 노선이 일찍 돌아가지고 많이 좋았었습니다. 제주도 개발 붐에 힘입어 1971년 천지연 폭포 위쪽으로 호텔이 지어졌습니다. 호텔이 들어설 당시 주민들은 이런 곳에서 호텔 장사가 되겠냐며 우려를 표했지만 웬걸요. 라이온스 호텔은 제주 남부 지역 최초의 관광 호텔로 그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도로가 인도가 협소하고 해서 다니기가 불편했고 그 기정 쪽에는 저가 여객들이 많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스레트 지붕에 방들이 dak닥닥 붙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여행색이 될 건가 할 정도로 참 좋지 않은 환경을 가졌었습니다. 앞에는 대나무 숲이나 아니면 울창한 숲들이 있어가지고 바다도 보이지 않고 해서 어떤 면에서는 답답하기도 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누가 여기 와서 숙박을 할까 하는 그런 30여 년간 서귀포 발전에 이바지한 라이온스 호텔은 1999년 천지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 2003년 철거됐습니다. 천지연 폭포의 상단의 자리에 태풍과 같은 재해 발생 시 토사가 쓸려 내려오면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서귀포는 정방폭포, 천지연폭포, 천재연폭포 이런 아주 높은 폭포들이 있어서 이 주변에서 이 집중호우 태풍 때문에 피해가 우려되고 특히 2003년도에도 매미하고 루사 태풍이 왔을 적에 이 천지연 폭포의 서쪽 편인 남성리 쪽에 폭포가 바로 그냥 이렇게 조금 무너져 내렸습니다. 피해 복구 대책을 세울 때 설명을 해서 피해 복구비 한 40~5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지금 서귀포 천지연 폭포 서쪽 남성리 땅을 밑에 바닷가까지 확보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공원을 만든 겁니다. 지금은 아주 서귀포의 명소가 됐죠. 기정은 제주어로 벼랑을 뜻하는데요. 오랜 시간 천지동과 함께했던 라이온스 호텔은 추억 속 한편에 자리매김하고 지금은 천지연 폭포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천지 기정길로 천지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기부. 서귀포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본 적 있는 강창학 체육공원. 축구장과 궁도장, 산책로, 다양한 운동기구가 조성돼 있어 많은 시민분들이 찾는 장소인데요. 여러분은 혹시 체육공원 앞에 자리한 강창학 선생님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강창학 선생님의 옆집에 살며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강건우 씨는 강 선생님을 소박하고 너그럽던 동네 아저씨로 추억합니다. 중학교 3학년 정도부터 와서 살았었고 군대 가기 전까지 거기서 살았어요. 마침 제가 큰아들하고 동창이고 가깝고 바로 옆집에 살고 저는 운동신경은 덜 납니다만 어떻든 젊은 때이기 때문에 강 선생님의 운동에 따라서 같이 운동을 따라서 해준 게 한 4년여 됩니다. 본인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탁구장을 건립했는데 탁구 시설을 주로 사용한 게 강
선생님하고 제가 한 80%는 상했고, 고등학교 졸업해서 군대 가기 전까지 한 4년여를 그분 그 과수원 농장, 그리고 조경수 농장, 그리고 여기 지금 말하면 고구마 고구마 공장 이런 게 있고, 또 통조림 공장 이런 데를 계속 다 다니면서 제가 일을 했어요. 이 강창학 선생님은 돈도 있고 등치도 있고 모두 그렇지만은 그렇게 너그러울 수가 없어요. 상당히 사람이 뭐 화내는 걸 못 봤어요. 내가 그 당시도 자동차는 한 대 있었어요. 근데 주로 걸어 다니시는데 항시 보면 하얀 고무신에 런닝서스 이런 것만 입고 다니시고, 야, 이 참 희한하다. 이 정도 돈 있으면은 좀 거들먹거릴 것 같은데 그런 걸 전혀 못 느꼈어요. 정말로 희한한 분이에요. 이건 사심이 전혀 없고, 정말로 그 이웃을 아끼고 주위를 아끼고 이런 거는 저는 정말 그거 감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신문에 봐가지고 어디 화재 나니까, 야, 이제 그분 안 되겠다. 그분 돈 주면서 가서 드리고 와라. 절대 누가 줬다는 얘기지 말라 해서 그걸 몰라요. 그 사람은 누군지 돈 주니까 받기만 했고,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건수가. 내가 학비를 낼 때마다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한 번은 어머님이 야, 도무지 안 되겠다. 가서 강 선생님한테 가서 좀 얘기해서 돈 좀 구워가지고 빌려놓고 나중에 받기로 하자. 그래서 난 뭐 일단 나 일이니까 같이 갔어요. 가서 사정 얘기하고 했더니, 아유 그래, 그래서 돈을 주면서 그 당시에 얼마 받는지 모르게 어떤 든 걸 받기만 했고, 솔직히 어린 때니까 나도 이 선생님 그러면 참 고맙다고 좀 뭐 깍듯이 했어야 되는데, 그런 표현은 좀 뭐 했는지 아닌지 몰라요. 하여튼 강창학 선생님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과수원과 흥심산업사, 대창산업사 등을 경영하며 큰 부를 꾸렸는데요. 본인이 가진 힘을 과시하지 않고 오히려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는 데에 애쓰셨다고 합니다. 강창학 선생님은 서귀포의 지역 발전을 위한 기부를 이어갔습니다. 서흥동 일대 부지를 기부해 서흥분교를 건립했고요. 상유동 일대에 성요셉 양로원을 건립, 제주구 천주교회 유지재단에 헌납해 소외된 노인들을 보살폈습니다. 또 강정동 일대 약 8만 평을 서귀포시에 기부해 중앙공원, 지금의 강창학 체육공원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체육공원 내에 위치한 강창학 종합경기장에서는 도민체육대회가 열리며 소통과 화합의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돌아가시면서도 그런 과정을 거치니까 어떤 상장이나 공로패나 이런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아들한테 앨범하고 이런 상장하고 이런 자료 큰 거 전부 다 소각해볼라잉. 남기지 말라잉. 아무도 없어요 지금. 사진 하나 찾아도 사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들으면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지금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한 세기를 넘는 이런 과정이다 보니까 많이 단절됐지 않습니까? 그 강천 선생님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내용을 중간 다리 역할을, 알리선 홍보 역할을 하는 게 나의 책무라고, 그런 기회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는 하고 싶어요. 각박해져가는 시대에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는 것을 아끼지 않았던 강창학 선생님의 정신은 그립고 또 귀중한 자산인데요.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이어가야겠습니다. 공동체를 지킨 저항의 기억. 현대 사회에서 시민은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주체가 되죠.
장터를 구성하던 시민, 숙박업을 이끌던 시민, 지역의 자연보존을 위해 힘썼던 시민 모두가 곧 천지동인데요. 1990년대 서귀포시 천지동에는 모든 시민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했던 격렬한 사회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대순진리회 건축 반대 운동입니다. 1992년 그러니까 노태우 정권이 말기예요. 말기. 그때 우리 지금 대순진리구 자리가 과수원이고 그 옆에가 귀락장에서 하던 세차장이에요. 두 필지를 사는데 굉장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 땅값을 주고 산다고 그러더라고. 그러길래 뭐 대단한 거 들어오려고 하나 보다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차에 딱 가는데 도포들 하얀 도포 입고 그 고사 지내러 온 거예요. 그래 동네 사람들이 다 의아한 거지. 우리도 가서 전부 보면서 고사 지내는 거 보면서 이건 뭔가 했더니 대순진리구 들어온다는 거야. 동민들이 아이고 이건 큰일 나겠구나. 이건 동네에 이런 종교가 들어오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서귀포 시민들이 거의 다 모이다 싶은 거예요. 우리 천지동만야 몇 사람 안 되지. 전 시민들이 와가지고 아주머니들이 이 벌판에 전부 폭발에 추럭이 흙 날아가는 추럭 못 다니게 전부 여기 앉은 거야. 1992년 2월 천지동 주민들은 대순진리교 건립반대 투쟁위원회를 구성해 반대운동을 조직화했습니다. 당시 돈 있는 사람들은 뒤로 빠지고 오직 주민들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시위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서문 로터리에 반대 서명 부스를 설치하고 시청에서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못하게 하니까 그리고 할머니들을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안아서 여기 옆으로 옮기고 그 길을 만들어 가지고 포크레인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하를 깊이 팠거든. 깊이 팠는데 귀락장하고 그 통일교회 바로 건물이 붙어 있거든요. 붙어 있는데 거기를 바짝 팠어. 파니까 깊이 파니까 쾅쾅쾅쾅 하면서 이 돌 나오면 그거 부시고 뭐 하고 하니까 막 진동 생기고 뭐 하니까 그 지하에 크랙이 간 거예요. 크랙이 가니까 이제 귀락장 황성호 사장이 법원에다가 가처분 신청을 했어.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그러니까 법원에서가 직접 직원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현장 그거 본 거야. 보니까 금이 갔거든. 가니까 판결을 나기를 뭐냐면 소리도 내지 말고 진동도 하지 말고 먼지도 내지 말고 그렇게 공사하라고 판결이 나본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공사를 못한 거예요. 그 공사 중지 딱 내니까 설계 변경을 한 거예요. 시청에 가서 시장하고 이제 대면하면서 그 건축허가 설계 변경 건축 허가를 주지 마십시오. 거기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 동민들한테 공사 방해로 해가지고 자기네가 손해봤다고. 그때 돈 5천만 원이야. 5천만 원을 변상하라고 하니까 제주지방법원에서는 패소했어요. 우리가 패소해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가 광주로 항소를 했어. 항소를 해가지고 내가 그 증인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하는 자기는 건축에 대해서 모르니까 증인을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인 세우겠습니다. 우리 건축 전문가를 우리 설계사무소 소장을 증인으로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십시오. 그러고 현장에 와서 현장으로 오십시오. 그러니까 그때 돈 200만 원인가 이제 경비를 주고 부장판사랑 다 우리 여기로 온 거예요. 광주에서 와가지고
요 옆에 귀락장에서 재판을 하는 거야. 우리하고 대순진하고 불러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이제 증인 그 설계사무소 증인한테 아 이거 얼마 들어요? 하니까 아 이거 몇십만 원 듭니다. 이거 몇 푼 안 듭니다. 이거 파는 거랑 몇 푼 안 듭니까? 하니까 판사가 그래요? 그러더니 알았어요 하고 딱 하더라고. 뭐 더 판결을 내질 않더라고. 그래서 가더니 판결문이 딱 온 거 보니까 대순진리교에서는 손해배상을 취하고 천지동 주민들은 이제 공사 방해를 시키지 말고 대물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판결이 내려온 거야. 주민들이 생계를 뒤로하고 나섰던 이유는 오직 천지동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그 바람에 동네 사람들하고 전부 친해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친목회를 만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단합이 된 거야. 단합이 되고 나는 관광객 쪽에 잘 아니까 내가 내가 가이드로 해가지고 전부 데리고 다녔지. 그렇게 동네가 굉장히 화합이 되고 지금도 회장 맡은 지 한 3개월 됐는데 좀 노인네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내가 임기 동안에 좀 활발하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손으로 직접 일군 승리, 그 외에도 값진 선물이 남았습니다. 천지동을 지키기 위한 저항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 그 시간을 함께했던 시민들의 침묵을 돋고 있습니다. 네, 우리 현대에 탄생한 우리 천지동은 다른 동처럼 역사가 길지는 않지만은 우리 조부모님 그리고 부모님들이 생을 읽어온 그런 터전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우리 조부모님, 부모님들이 어떠한 시대를 어떤 마음으로 지나가는지를 이해하고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지동에서의 경험과 추억이 잘 정리되어서 마음이 중요한 역사와 숨은 이야기를 주민들과 그리고 나중이라도 천지동에 살게 될 분들이 함께 기억하고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걸어온 천지동의 길, 어떻게 보셨나요?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짧은 시간이지만 천지동엔 추억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앞으로도 천지동의 기억 조각을 모아 맞추는 일을 이어나갈 겁니다. 저희의 활동이 천지동을 기억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걸음에, 천지동의 걸음에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허지효입니다. 천지동을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 자원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하다가 80년, 90년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걸 확인을 하게 돼서 그때 있었던 어떤 시장이라든지 건물, 어떤 사람, 인물 이런 쪽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이 영상이 만들어지기까지 도와주신 서귀포여고 제주한라대학교 방송영상학과 교수님, 그다음에 천지동 주민협의체는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시민 여러분, 주민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